안녕하세요. 11월 4일 오늘이죠. 3시 22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에 대해서 공동 노력하겠다. 어느 나라가 한국이랑 중국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그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22일 후쿠시마에 이제 원전이 있죠. 이 원전에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을 하는데 무려 111만 톤이나 됩니다. 이거를 지금 처치 곤란해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1월 22일에 도쿄전력의 방사성 오염수 위기라는 리포트가 발표가 되었고요. 이게 문제가 큰 게 매주 지금 2,000톤, 4,000톤씩 이 방사성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방사능의 위험성은 우리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일본이 뭐 방사성 뭐 위험한 거 알아 하는데 이게 섬뜩한 거는 바로 여기에 이 100만 톤을 처리하지 못해서 바다에 방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리 옆 나라에 있죠. 그리고 뭐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여기 일본이 있고 이게 바다가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중국도 같이 위험할 수가 있고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랑 일본보다 좀 더 멀리 있는데도 같이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국도 피해를 받게 되는 지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월 22일에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도 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8월 7일에 나왔죠. 일본 방사능물 100만 톤 바다에 버린다. 한국은 특히 위험하다라고 되는데 이걸 지적한 거는 이제 국제환경단체가 한국의 노출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이제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생명이랑도 좀 직결이 돼 있어서 저도 조금 꺼림칙한데요. 아무튼 저만 그런 것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도 반대가 쏟아지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우려를 표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뭐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별다른 반응이 없다. 그래서 그 한국을 우려하는 리포트는 이제 쇼온 버니 그린피스 소속 이제 원자력 전문가가 12일자 이코노미스트에 쓴 건데요. 제목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한국 노출 위험 커져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또 최근 기사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0만 톤을 흘려보내면은 무려 17년 동안 물을 거의 뭐 수십 배, 7억 7천만 톤을 쏟아부어서 희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서는 방류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저도 좀 무섭긴 한데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은 한국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사성 오염수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이제 후쿠시마 원자로 노심이 이제 녹아내리면은 그쪽으로 지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응용핵 연료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 지하수랑 이 용류 핵 연료가 합쳐지면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100만 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하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뭐 2,000톤에서 4,000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치가 지금 곤란한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일본을 이제 막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국제해양 투기 방지 협약이 있지만 이제 일본이 이거를 진짜 방출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이제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속선 상에서 11월 4일에도 이제 이와 관련한 문제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하자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마침 신기하게도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나노메딕스인데요. 나노메딕스는 당일 거래량이 오늘도 12위.
그 상위권에서 꾸준히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뭐 1000억 규모 그래핀 수처리 설비 수주했다라는 내용으로 상승을 한 거죠.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건 이건 아니고 바로 이 내용입니다. 8월 16일에 나온 기사고,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래핀 정수 기대로 나노메딕스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기사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 라는 계획이 있고요.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방사능 오염수의 이 방사능 수치를 낮추는 게 문제죠. 이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방류가 되면은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바다가.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이제 8년간 이 수치를 낮추는 방안을 개발하려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방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우연찮게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현존하는 기술 가운데 그래핀 정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노메딕스가 투자하는 회사 스탠다드 그래핀의 이제 기술이고요. 그리고 뭐 그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리온 ENC가 국책과제 방사능 오염수 정화 관련 실증서에서 스탠다드 그래핀의 정수 시설이 방사능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전문가가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입증을 한 거죠. 그래서 실증 연구에서 오리온 ENC가 1차로 그래핀을 도포한 전제장치를 통해서 약 7시간가량 정지한 오염수 방사능 수치가 30% 줄어든 것을 확인했고, 2차로 이제 필터링과 분리막을 해서 이제 여러 번 다중 정제 과정을 할 경우에는 이 1차보다 절반가량 낮아질 것으로 이제 기대한다고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노메딕스 관계자는 방사능 감소 효과가 확인됐으니까 이거를 상용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기사가 나온 거는 8월 16일인데요.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미 올랐죠. 이전에. 8월 16일은 이제 여기 이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흐름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딱 돌파를 했죠. 갭으로. 이렇게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의 연관성을 보고 나서 최근에 나온 기사도 보면은 나노메딕스가 그래핀 관련주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수하게 오염수 정화와 관련된 그래핀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일본 방사능 오염수도 방사능 수치를 낮출 수 있는데 셰일가스에서도 이제 오염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또 그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가지고 수주를 했겠죠. 자, 일본 방사능 때는 왜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이 기사에서는 많이 상승을 했느냐, 바로 실적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이번 계약은 4년간 최소 1000억 원의 수주를 보증하는 조건이다 라고 회사가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11월 1일죠. 10월 31일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갭이 뜯고, 그리고 이때도 사실상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이날에 바로 이제 부각이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방류 계획에 대해서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기사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하겠다 라는 내용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대응할 방침,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뭐 오염수를 이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 방사능 수치를 줄일 수 있느냐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나노메딕스가 눈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정부와 관련해서 앞으로 뭐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지금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든 결국에는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면은 이제 나노메딕스의
그래핀 정수 시설이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